첫 번째 질문은 증시 바닥 지났나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아직 단언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JP모건 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보면요, 연착륙 가능성이 10%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경착륙 가능성은 20에서 30%, 그리고 더 심한 침체가 올 거라는 가능성은 20에서 30%입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50에서 70%거든요. 50에서 70%. 뭐 30에서 50%는 어딘가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다이먼 회장님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게는 50%까지 본 거라고 보면 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JP모건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염두에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바닥 쳤으니까 주식 사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저처럼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나온 뉴스를 보면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환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도주의 조건이에요.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된다. 주도주의 조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좋고 더 좋아야 돼요. 계속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지난번 달보다 이번 달,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 다음 분기보다 그 다음 분기가 계속 기업이나 업종이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좋아지면 기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또 돌파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도주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안 좋은 업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식들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던지 아니면 금리나 유동성이 좋아져야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금리 또는 유동성 환경, 이걸 제가 할인율이라고 표현드렸는데, 할인율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백화점 세일을 생각하면 된다. 백화점 세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할인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죠. 그랬을 때 물건의 가격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할인율이 높을 때는 주가가 싸고요. 할인율이 낮을 때, 2월 상품 할인 안 할 때, 신상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할인율이 낮아질 때, 유동성이 많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외부 환경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될 가능성은 이쪽으로 가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부담이 있죠. 두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요인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막 이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상황이면은 매출이 진짜 많이 늘어나는 진짜 성장주들이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아니면 내부 요인,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도주의 조건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금리나 유동성 환경이 주식시장이 좋은 세일 기간으로 오느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외부 요인이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환경이냐, 아니면 진짜 내부적으로 진짜 경쟁력 있는 애들만 찾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요인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 라는 얘기면 지금 주도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이러고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과거에 안 됐다고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도주는 이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식이 지금 현재 코스피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증권의 자료를 보면은 영업이익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도 이익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라고 정리합니다. 낮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코스피에서도 20% 정도 차지하고 과거 10년 동안 보면은 반도체가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의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주냐 아니냐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주도주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딴 데 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뉴스 보니까 태조 이방원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것 같은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요 5가지 섹터가 주도주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은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잖아요. 태조 이방원이 이대로 5개 모두 주도주가 돼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은 이게 꼭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 너무 많아요. 일단 5개. 그리고 이 주식들이 2차전지 섹터를 제외하면 제가 좀 정리했는데, 여기 이제 태양광, 그리고 조선,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방산, 원자력 이런 섹터들 종목들인데, 이 종목의 비중이 뭐 태양광 해봐야 1% 안 되고요. 조선도 뭐 겨우 1% 될까 말까.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전지도 글쎄요, 2차전지는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전기 때문에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방산은 진짜 1%가 안 돼요.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 이 4개의 섹터가 1% 내외예요. 그래서 이걸 4개를 합쳐도 4%, 10% 초반이 되는 이 5개의 섹터가 주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등락하는 동안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애들, 아까 제가 주도주는 계속 좋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가고 시장은 박스권, 이런 흐름들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섹터 중에서 몇 개가 탈락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와 관련된 키워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고, 오늘은 또 제가 어디를 가냐면 방송 끝나고 KBS에 갔다가 이천에 갑니다. 이천에는 왜 가냐, 그 SK그룹에서 이천 포럼이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 그러니까 진행을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넷제로 실천과 관련된 SK그룹의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넷제로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그리고 이제 그린, 풍력,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가 작년에도 늘 말씀드리면서 기후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고 했던 게, 리스크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리스크를 얘기했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쉽게 전환되는 게 절대 아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전환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여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혼란 중에 하나가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는 그냥 아름답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해피하게 와 이러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는 역시 안보예요, 안보. 이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물고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어떤 기업은, 어떤 회사는, 어떤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 안보라는 관점은 죽기 싫어서 투자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린 산업으로는 투자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야, 역시 FOMC 회의 위험자산 선호가 세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요인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머지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이 이벤트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서 POW,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이더리움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에서 POS,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냥 이더리움 더 갖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비행기가 가고 있고 이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싹 넘어오는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4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 여러 준비를 하다가 합쳐질 거다. 합쳐질 거다라고 얘기해서, 얼마 전에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일대가 뭐 마비됐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설마 되긴 되겠지, 뭐 넘어가긴 넘어가겠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합쳐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뭐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더리움 머지가 있을 이벤트가 있는 날이요, 대략 9월 중순, 그러니까 15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9월 15일 전후, 그리고 그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겹쳤는데, 매크로 이벤트와 크립토와 겹쳤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어쨌든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쭉 정리해 볼게요. 시장이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 경기 침체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된다 안 된다는 가봐야 알아요. 경기 침체가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고민,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시장이 좋아질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심하고 경계하고 조심조심 할 때는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언제까지냐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기점이 이더리움 머지도 그렇고 FOMC 회의도 그렇고 9월 중순에 있다. 그러니까 저라면 그 전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투자는 저는 생존 투자라고 생각해요. 생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존하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